안녕하세요. 정순영의 생쇼의 정순영입니다. 제주공항이 무더기 결항된 지 16시간 만에 이틀째인 3일 오전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홍콩에서 출발한 홍콩 익스프레스 U0676편이 이날 오전 6시 10분 제주공항에 정상 착륙한 데 이어서 오전 6시 55분부터 오전 9시까지 출발편 25편이 탑승 수속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항공사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정기편 465편과 임시편 67편을 투입을 해서 승객들을 실어 나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임시편 운항 계획은 항공사별로 이 추가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은 조금 수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주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은 항공사 예약 승객을 기준으로 해서 총 14,000명가량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기편 빈 좌석과 임시편이 투입이 되면 이날 중으로 모두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서 2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난규류 특보 등이 발효되면서 국제선, 국내선 제주 출발 82편, 또 독착 91편 등 항공편 총 173편이 모두 결항이 됐습니다.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승객 200여 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던 이스타항공 ZE 215편이 결항이 하는 등 무더기 결항 사태가 속출했었는데요. 김해 공항을 출발해서 오후 2시 20분 제주도에 도착을 하려고 했던 에어부산 항공기가 제주공항 상공에서 돌아가는 등 13편이 회항을 했고요. 또 지연 운항이 됐던 항공편들도 모두 159편에 달했다고 합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밤사이에 최대 순간 풍속은 한라산 삼각봉이 초속 31m, 윗세오름이 초속 24.3m, 제주시가 초속 30.5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순간 최대 풍속은 소형 태풍급 풍속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제주도 산간과 북부에는 강풍경보, 또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추자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 윗세오름이 383.5mm, 삼각봉이 379mm, 진달래밭이 352.5mm, 또 서귀포가 89.5mm, 고산이 57.2mm 등등입니다. 이 비는 3일 오전까지 시간당 20mm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호우특보는 이날 오전 7시 10분을 기해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첼시 원정에서 시즌 7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현지로부터 아주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아주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토트넘은 3일 2015-16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해리케인, 손흥민이 득점을 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힐, 아자르에 연속 실점을 해주면서 2대2로 결국 무승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무승부로 토트넘은 승점 70점이 됐고 선두 레스터는 2경기를 남겨두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이 5경기 만에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델리알리가 지난 경기에서 폭력 행위로 징계를 받았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손흥민은 크리스티안 에릭센, 에릭 라멜라 등과 이선에 위치하면서 해리케인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자신의 시즌 7호 골을 터뜨렸는데 전반 44분 에릭센이 공을 잡자 손흥민은 공간을 찾아서 침투를 했고 정확한 연결된 공을 아주 빠른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리그 3호 골이자 시즌 7번째 득점이 나왔는데요. 이 손흥민의 팀 내 주전 경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얼마 전까지 다른 해외파 선수들처럼 좀 입지가 불안했었는데요. 지난 4월 3일 리버풀전 이후에 3경기에서 모두 후반 막판에 교체 출전한 바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해리케인과 이선 공격수들이 원활한 호흡을 보이자 토트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의 출전 시간을 대폭 줄인 셈이 됐는데 이날 전반 44분 에릭센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돌파 후에 공을 기록을 하면서 손흥민은 다시 한번 합격점을 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축구 통계 사이트죠. 스코어닷컴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인 7.54점을 손흥민에게 부여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이 사이트에서 평점 7점 이상 기록을 한 것은 지난 2월 14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 이후 2달 반으로 12경기 만입니다. 손흥민은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남은 2경기에서도 선발 출전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은 일정을 소화한 뒤에 7월 초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축구 대표팀에도 합류할 예정입니다. 69회 칸 영화제가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칸에서
개막이 됩니다. 올해 개막식은 프랑스 배우 로랭 라피테의 사회로 진행이 되고 또 매드맥스의 조지 밀러가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는데요. 연예 전문 홍준선 기자를 통해서 올해 칸 영화제 진출작들에 대해서 소속들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정선입니다. 오늘은 정순영의 생쇼에서 인사드리는데요. 칸 국제영화제가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막 앞두고 오늘 당연히 칸 영화제 얘기해 볼 텐데요. 개막작부터 소개드리죠.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 카페 소사이어티가 벌써 69회를 맞은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그간 베일에 쌓여있던 우디 앨런의 신작이 뭘까 저 정말 궁금했는데 제목은 카페 소사이어티라는 거, 그리고 칸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제가 지금 무척 즐겁고 반가운 마음입니다. 영화 소개 좀 드려볼까요? 카페 소사이어티는 1930년대 영화 산업에 입성하기 위해서 할리우드를 찾은 한 젊은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랑에도 빠지고요. 당시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활기 넘치는 카페 소사이어티를 경험하는 그의 이야기를 그리는데요. 사실 우디 앨런의 감독의 영화가 이 칸 개막작으로 선정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3번째죠. 2002년에 할리우드 엔딩, 그리고 2011년이었죠. 미드나잇 인 파리, 그리고 벌써 올해 이 3번째 카페 소사이어티가 개막작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는데 정말 이쯤 되면 너무너무 칸이 사랑하는 남자죠.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이레셔널 맨을 포함해서요, 무려 14편의 우디 앨런의 연출작이 칸 영화제의 비경쟁 부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기를 한국 영화로 옮겨가 볼까요? 2016년 제69회 칸 국제영화제에 총 5편의 한국 영화가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또 반가운 건요, 황금 종려상 대상을 놓고 경합을 벌이는 경쟁 부분부터 학생들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내 파운데이션 부문까지 아주 고른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가운 소식이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가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본선에 진출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영화가 3년 연속 고배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4년 만에 본선 진출의 쾌거를 이루었는데, 사실 박찬욱 감독 이미 7년 전에도 또 박쥐로 칸 경쟁 부분에 진출했었죠. 그러니까 7년 만에 경쟁 부분 진출이 되겠습니다. 영화 아가씨 소개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영국 소설 핑거 스미스가 원작인데요. 박찬욱 감독이 그 얘기를 1930년대에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의 대한제국으로 배경을 옮아왔습니다. 주인공들 소개해드리면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된 귀족 아가씨 김민희, 또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백작 하정우, 그리고 백작에게 거래를 제안받은 하녀 김태리. 근데 이 하녀가 과연 정말 백작 편인지 아가씨의 친구인지는 영화 보셔야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박찬욱 감독 역시 우디 앨런만큼이나 칸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2004년 올드보이로 감독상 받았었죠. 2009년에는 박쥐로 심사위원 대상 수상했었습니다. 칸이 부를 때마다 상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이 3번째 경쟁 부문 진출 아가씨 역시 수상이 유력시 되는 게 아니냐, 수상하는 거 아니냐, 사실 기대가 아주 큰데요. 이 영화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저는 분명히 이번에 상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잠깐 출연 배우들 소개해드렸지만 하정우, 김민희, 김태리 외에도 한 분 더 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조진우. 김민희의 어떤 뭐랄까요, 지원자?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이번에 머리까지 다 하얗게 하고 그 어떤 변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진웅 씨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한편 영화 소개드리죠. 나홍진 감독의 곡성이 비경쟁 부문에 진출했죠. 사실 나홍진 감독도요, 이 박찬욱 감독 못지않은 칸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추격자, 황해, 이번에 곡성까지 연출만 했다 하면 칸의 초청을 받고 있어요. 이 무시무시한 곡성, 촬영 현장에서부터 그 현장부터 무서웠다던 그 곡성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이 영화 곡성은 외지인이 마을에 나타난 후 시작되는 연쇄 살인 사건 속에
그 소문과 실체를 알 수 없는 사건에 맞닥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연출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홍진 감독이고요. 출연 배우들 모두가 다 칸에 가냐고요? 현재까지는요. 곽도원 씨, 여배우 천우희, 그리고 일본 배우 쿠니무라 주는 참석을 알렸는데 황정민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황정민 씨도 저 칸에서 꼭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부산행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인데요. 사실 연상호 감독 이미 칸에 애니메이션으로 초청을 받은 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애니메이션 감독이 이번에 또 실사 영화를 찍었을까요? 정말 게다가 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작품성, 흥행성 겸비해야만 초청되는 그런 부문인데요. 정말 연상호 감독 못하는 게 뭡니까? 정말 대단한 감독이고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감독인데요. 부산행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어떤 부산행, 영화 부산행은요. 이상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그러면서 서울역을 출발한 부산행 KTX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너라도 죽여야 된다. 이런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연 배우들 조금 소개해드릴까요? 이 재난 영화에는요. 공유 씨, 또 정유미 씨가 함께하고 있고 마동석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 한국형 좀비 영화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영화, 그러면 또 이 세 분 다 칸에 가냐고요? 공유 씨, 정유미 씨는 일단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동석 씨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해요. 저는 또 마동석 씨도 꼭 칸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요, 단편 영화도 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편들이 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짧게나마 제가 단편 영화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윤재호 감독의 히치하이커가 감독주간 단편 부문에 초청이 됐고요. 또 한 편이 더 있는데 한예종의 어떤 그 재간동이로 불리는 한예종의 재학 중인데 아주 재간동이에요. 박용주 감독의 1kg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네 파운데이션에 초청됐습니다. 이렇게 5편 오늘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저는 이 장편 영화뿐 아니라 단편 영화들까지 꼭 상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칸에서 비록 사랑을 못 받더라도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시청자 여러분, 정순영의 생쇼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대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칸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칸에서 중간중간 실시간으로 칸의 소식들 전해드릴게요. 칸에서 뵙겠습니다.